안녕하십니까. 이걸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들고 있으려고? 토요일날 뭐하러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토요일날 공부 안 하려고, 아니 그 일 안 하려고 공부했는데 맨날 출근해야 될지는 몰랐어. 일요일 빼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월화수목 김토. 환자분이 적게 오시죠 주말에는? 그쵸. 토요일은 아무래도 쉬는 분도 많고 이미 여행 가버리신 분들도 많고 진짜로 여행 아파서 못 간 사람들만 환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찍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음. 원장님들이 네. 대부분 다른 원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들이 들어오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진료실이 좀 큰데 조금 크게 뺐거든요.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진료실보다는 조금 넓어요. 근데 그게 야 저기를 내가 못해도 10년은 아니면 20년은 저기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한 3평, 2평으로 만들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4평? 저기 4평 되나? 4평 되는 감옥입니다, 감옥. 1년, 2년, 한 10년 하다 보면은 현타가 많이 온대요. 집이랑 이게 되게 가까우시네요. 집에 가까워요. 그래. 현타만 안 오시면 딱 엄청 좋겠네요. 예. 휴가도 잘 못 가실 거 아니에요? 예? 휴가도 잘 못 가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죠, 한 번. 쉬는 날 빼고는 1년에 한 번. 힘들어요. 어떤 스님들 말로는 이제 매일매일이 이렇게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해피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변신했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마스크 바꾸고 좀 어떠세요? 안 바꿨어요. 아 저번에 10월 달에. 그게 불편해가지고요. 네네네.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자다 보면 이 호흡이 맥히더라고요. 가까워서 보면 이게 말려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코를 붓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체 좀 해주든지. 그러세요. 바꾸세요. 이게 연도별로 하나씩 보험이 되는 거라 오늘 이제 24년도가 됐으니까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요령이 생기시면 또 적응을 하긴 하시는데 여전히 불편하신 거예요? 그저 요번 바꾸기 전까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요번 것만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 전 걸로 하세요. 그러면 그 전. 그전 거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또 두면 삭대요 또. 어? 사고. 삭긴 하겠죠. 자주 빨고 그러시면 삭긴 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건데 뭐 어때? 알겠어요. 네. 또 실패하면 어쩌시려고? 또 이상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아유 그게 사갔다고? 어떤 거 사용하셨죠? 이거 사용하셨나요? 그런 거 같은데. 요건가요? 요건가? 조금 달라요? 이 오른쪽 거 같아요. 요거 전에는 요걸 하신 거죠? 근데 요게 요런 데가 사가요? 그럼 여기 이게 삭진 않지. 얘는 실리콘인데 삭을 수가 없어요. 노래지긴 해요. 땀이랑 섞여가지고 딱딱해지기도 하고 화학 반응을 하는 근데 이게 거니까. 가끔 말려 올라가면요 자다가 이게 답답해가지고 보면 이게 말려 올라가면 근데 요게 이제 또 요령껏 해보면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딱 좀 고정을 하면 또 안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너무 잘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옛날에 막 100점 맞고 97점 맞고 그럴 때보다는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깜빡 잊고서 안 할 때도 있지만 술 먹고 저기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행 가고 그럴 때 일일이 못 갖고 가요. 가져가셔야 돼요. 또 이제 사실은 헬스장을 한 2년 넘게 다니신 거예요. 매일 가기 싫어 죽겠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헬스장 다니신 거거든요. 분명히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 하고 뭐 이틀 안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요게 안 해버릇 하면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97점 막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85점, 88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안 하려고 맘먹으면은 금방 안 할 수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고 사이가 하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금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해주시는 게 이 양압기를 잘 적응하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먹는 날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잠만 자면 어디서든 대한민국 어디서든 주무시기만 하면 시간당 80번씩 숨이 끊기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되기도 하고 술 드신 날 요게 숙취도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덜 아파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매일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맨 뒤에 고름 같은 게 잔뜩 끼어 있거든요. 네. 호감기구나. 여기 뒤로 넘어가면 이런 데 다 오염시킬 거예요. 목도 이제 탁탁탁 간질간질하면서 아픈 건데 한 가지 더 호감기하고 제가 처치를 해드릴 거고요. 한번 보시면 이 목젖 주변이 많이 부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염증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환자분이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서 코를 골거나 심하게 골거나 아니면 숨이 끊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수면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8시간, 7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하고 낮에는 졸고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냐고 했었고 이러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이 생기는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니까 혹시 내가 그런 수면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먹는 약은 코감기약으로 4일치를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목도 좀 아프는데요. 네, 저 뒤에 넘어가면 다 저 고름이니까요.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 오염시켜요. 그럼 또 아프죠. 쓰리고요. 약은 제가 4일치 드리겠습니다. 코골이 모양 같은 게 보이면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편한 증상이 없이 그것에 대한 불편은 없으셔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뭐 과다 진료네, 뭐 과잉 진료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그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일수록 당신 이거 있을 것 같은데요, 얼굴이 그런데요, 눈이 그런데요,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뭐 저 사람이 뭐 검사시키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좀 스트레스에 좀 벗어나셨나요? 이제 조금은 좀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직도 불편하대요. 1시, 그러니까 11시에 자면 1시 반인가 2시면 꺾게. 양압기를 해도 네. 11시에 자서 1시 반에 깬다. 수면 유도제 같은 거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가 이제 그 환자분 불면증이잖아요. 그거 결국에는 불면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불면증은 30분 안에 잠 못 드는 사람을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고 싶은데 뭐 시간 피곤도 한데 왜 잠만 자려고 하면 좀 이렇게 막 각성이 돼가지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가슴은 뛰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그러시죠. 중년 넘어가는 여성분들이. 근데 또 다른 불면증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2시간 자고 1시간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어찌어찌 해서 골아 떨어져서 1시간 자고 난 뒤에 또 깨. 이것도 이제 불면증이고요. 또 하나는 잠은 드는데 새벽 3시, 2시에 깨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전부 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불면증을 우리가 보통 우울증하고의 관련성 많이 얘기를 해요. 잠은 드는데 새벽 3시, 2시에 깨버린다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70% 정도가 동반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꽤 오래 되셨어요. 지금 12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지금 불편해 하시면서 지금 한참을 잠에 대한 문제를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울증 약을 드셔보시는 것도 상담을 받고 그런 우울증 약도 좀 생각해 보세요. 우울하다는 게 어디 가서 구석에 가가지고 계속 질질 짜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우울이 아니에요. 멋있는 말로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들, 왜 안 됐지, 뭐 왜 이런 평가를 받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울증이 온다고 하니까 또 누구 말에 의하면 또 40이 되는 순간 또 우울증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뭐 이거를 막 양압기 마스크 문제냐 아니면 내 수면의 질의 문제냐 뭐 수면 방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냐 마냐보다는 먼저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내 우울증 지수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약으로도 적절히 조절이 된다고 하면 단기간 사용할 걸 목적으로 해서 한두 달 정도만 사용할 걸 목적으로 해서 약을 먼저 드셔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면 중에 잦은 각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세팅해놓은 값이나 아니면 제가 놓쳤던 환자분 수면 중에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뇌전증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것 때문에 수면에 확 깨버리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잠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안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한번 다시 수면 다운 검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높아심에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양압기 때문에 깨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충분히 지금 안 해보고 계시긴 하는데 안 한다는 게 꽤 있어요. 하다가 그렇게 깨니까 맞아요. 벗어버리는 이제 저번에도 다른 방법으로 88%였고 잘 수 있을까 봐요. 88, 89였는데
81%로 조금 또 떨어졌거든요. 뭐 환자분이 원래는 그 전에 그렇게 사용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뭐 100%, 98%, 뭐 96% 이랬던 사람인데 여튼 이때보다도 지금 21년보다는 10%가 떨어졌고 3년 88%, 95% 이럴 때도 있었고 하는데 환자분이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긴 하거든요. 깊은 수면은 깊은 많이 수면은 떨어지는 27% 괜찮아요. 것도 네, 그리고 수면 시간도 6개월 수면 시간이 7시간 11분이었고 1년 동안 수면 시간이 7시간 16분이었는데 최근 3개월 3개월이 수면 시간이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줄었어요. 줬는데 근데도 깊은 수면이 27%라는 그렇죠? 이 절대적인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면 괜찮거든요. 1시간 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자는 수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토요일 1시 10분이네요.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끝나면 이거 다 마무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뵙고 가신 분 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데이터 정리하고 그 급해가지고 판독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또 판독하고 그래야죠. 일반 분들 생각하실 때는 그냥 앞에서 약 처방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환자들 빨리 좋아지는 걸로 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신경도 써야 되고 약 잘 냈는지도 리뷰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느라고 토요일날 쉬도 못하고 그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저분들 되게 힘듭니다. 물론 저분들은 주중에 하루 쉬어요. 근데 저는 안 쉬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하세요. 감사했어요. 그럼 다음 차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